한 명은 아이돌은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머그리셔가지고 약간 네. 요즘 아이돌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누구냐 물어보니까 엑소가 참 멋있다고 이 말을 아 엑소 좋죠. 너무 옛날 너무 좋은데 시간축이 안 맞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걱정은 했어요. 40대 중년 남자 아저씨가 아이돌, 그것도 남자 보이그룹 아이돌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용기를 얻은 게 괜찮아, 듣는 사람 모를 거니까. 전혀 몰라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캠장의 요구로 찍는 영상인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목소리만 가지고 NCT 드림의 7명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40대 중반 남자 아저씨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7드림 멤버를 딱 목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는 아저씨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자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NCT 드림이 아니라 제가 방금 7드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용어가 왜 어떤 서사에서 나온 건가를 아는 아저씨가 있을까? 그런 자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나 어쩌면 동시대에 비슷한 내 나이 때 남자 아저씨들보다 이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자각이 들면 이제 파보거든요. 내가 잘 아는 게 맞나? 저는 오랜 기간 재즈 밴드를 했기 때문에 음악이랑 되게 친숙해요. 그러니까 음악은 저에게 두 번째 삶 같은 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음악이 직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주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밴드를 했기 때문에 밴드곡 아니면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곡을 잘 들을 일이 없어요. 일부러 남도를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아시겠지만 덕후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허들이 없잖아요. 다 즐기는데 문제는 접점이 딱히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 전까지. 이전의 내 삶에서는. 이 영상은 아이돌 관심 없는데, 그리고 특히 남자 아이돌에는 관심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인 건데, 그게 생각보다 아이돌 영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돌판은 기본적으로 고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돌판 좋아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돌 덕질, 이거는 한국에서 제일 유서 깊은 덕질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고여있어요. 근데 이제 고여있는 판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들의 언어를 먼저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프 아세요? 예프 찬프. 프린스? 지금 본인의 이름 가지고 뭐 한 건 알겠어요? 네. 근데 프린스란 말이 나와요? 예. 포카. 그건 아니죠. 그거 알아요? 그럼 미공포. 미공개부터? 오, 미공개 포토카드. 그럼 이제 미펜. 미공개 팬사인회? 팬사인회를 미공개하면 어떡해. 미니 팬미팅. 저도 이제 심지어 당근 덕분에 요즘에는 흔해진 뭐 반택, 끼택 이런 말 아세요? 반값 택배, 끼리 택배. 전 이것도 사실은 아이돌 덕질을 하시는 분들 덕분에 알았거든요. 이 모든 건 저의 아내로부터 시작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완전 시즌이어가지고 집에 가면 약간 무슨 고장난 BGM처럼 상시 BGM으로 NCT 드림의 곡이 항상 틀어져 있어요. 요즘은 좀 난데 옛날에 한 시기는 그랬어. 특히 매해 1월 1일은 의무적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NCT 드림의 곡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집에서 늘 NCT 드림의 곡이 틀어져 있다 보면 듣다가 이 곡은 좀 내 취향인데? 좀 곡이 좋은데 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올 수가 있잖아요. 이 곡 되게 좋다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만 실수로 아내에게 이 곡 제목 뭐야? 라고 물어보고야 말았어요. 이게 이제 포문을 연 거거든요. 네, 이제 성문 내린 거예요. 천군만마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앉아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어쩌다가 SM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려 NCT 드림 콘서트의 VCR 영상의 스토리를 제가 이제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되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일을 하면 맨날 왜 또 밤새 뭐 맨날 밤새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맡았을 때 너무 쇼쇼하는 거 아니야? 다 한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돌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게 깊게 빠진 시즌인데, 근데 이제 남편이 NCT 드림 콘서트의 스텝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이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보러 갔단 말이죠. 근데 아이돌 공연 가본 적 있어요? 행사 말고 그냥 단콘. 아이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진짜 여돌 남돌 상관없이 아이돌의 라이브 공연을 봐야 돼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티켓을 구할 수 있어야 보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의 끝이에요. 거의 모든 자본주의의 요소와 기술력이 집약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퍼포먼스는 멋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경도될 만큼 멋진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진짜로 나는 아저씨잖아요. 공연장에 마스크 쓰고 갔는데 수염은 너무 시선 강탈일까봐 그런 경험 되게 신기했어요. 이 넓은 공간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남자가 총 한 4명 된 것 같아요. 2만 명 중에.
그 느낌 좀 이상하거든요. 그만큼 드문 일이잖아요. 심지어 거기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연 중에 그 캠이 잡아줘요. 그러면은 그 거대한 무대에 내가 나오는 거야. 나는 그거 무서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날 제 제자 몇 명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봤는데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K-팝 아이돌의 라이브 콘서트는 거의 심리적 롤러코스터다. 종합예술도 이런 종합예술이 없다. 이런 느낌? 완전 뿅 가게 돼 있어요. 남자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고 제가 그 전에 집에서 오랜 시간 장복하다가 귀에 익은 노래가 있으니까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아니까 내가 이 노래를. 그리고 내가 평소에 되게 이 노래 되게 좋다라고 기억해놨던 노래가 나오면 괜히 좀 더 신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훅 들어간 거예요. NCT 드림이라는 팀한테. 그렇게 남자 보이그룹을 파괴된 40대 철부 아저씨가 탄생을 한 거죠. NCT 드림을 제가 덕질까지 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뿌띠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뿌띠라고 하기엔 좀 덩치가 크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서 알게 된 게 남자 아이돌 보이그룹을 덕질한다는 행동을 둘러싼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국에. 남돌팬 A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자기 전 타임에 언니가 뭐 보다가 남자 아이돌에 빠져서 덕질하는 것을 돈 낭비, 시간 낭비, 생각 없는 애들이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 언니에게는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영업을 하려고 마음이 있었는데 들키는 것조차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도처에서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어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덕질에 대한 일반 인식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좋은 쪽은 아니잖아요. 덕질 자체에 대한 일반 인식이. 근데 그 중에서 아이돌 덕질, 특히 보이그룹 덕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한 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에 미친 사람을 우린 뭐라 부르는지 아시죠? 시네필 혹은 필름고어 이렇게 부르죠.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은 보통 리스너라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멸칭 알고 계시죠? 뭐죠? 빠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누구나 알잖아요. 쓰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재즈 팬들이 막 재즈 공부하면서 찾아서 듣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도 공부 엄청 하고 많이 알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또 재밌는 것도 알았어요. 이 남자 아이돌 팬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네필이나 다른 장르의 되게 진지한 시리어스 리스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 중에서 특히 돈을 좀 벌고 있는 30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덕질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임윤찬 리사이트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내한 밴드 콘서트 열리면 찾아가고 유명 뮤지컬 영화 이거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유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덕질, 특히 남자 아이돌 덕질의 근저에는 외로운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그 반작용으로 공연장에서 만나면 초면인데 포토카드 서로 나누다가 가져온 음식도 같이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시위장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제 응원봉 문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같은 응원봉이 있어. 그럼 핫팩 하나 줄 거 2개 나눠주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유대감을 잉태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 덕질의 세계인 거죠. 우리가 이영도 작가님 영업을 해보고 느꼈잖아요. 설명회를 좋아하시네? 영업을 하면 좀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은 아이돌도 모르고 남돌도 모르고 특히 NCT는 좀 복잡해서 더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이미 시즈니인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40대 아저씨가 지금 NCT 드림을 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CT라는 개념에 대한 101. 원은 돌아왔다. 돌아온 101. NCT 시스템 기초교양. 2016년도에 데뷔한 팀입니다. 4월에 NCT 데뷔. 10년 거의 됐네요. 이제 10년이 되고 있죠. NCT 약자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근데 이제 NCT라는 팀이 뭐 너무 사람이 많아, 종류가 많아. 보통 이게 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딱 2가지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돼요. NCT를 둘러싼 중요한 초기 개념 2가지. 하나가 무한 개방, 두 번째는 무한 확장.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이 뭐냐면 무한 개방. NCT는 기본적으로 멤버가 계속 들어오는 컨셉이었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야. 학교 같은 거야. 학교는 매년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학교는 졸업도 있겠죠. 학교 같은 거야. 이게 무한 개방이면은 무한 확장은 계속해서 세계 여러 지역 기반의 팀들을 내겠다. NCT 땡땡땡 요거는 뭐 중국 중화권 팀이고요. NCT 땡땡땡 요거는 일본 팀이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 NCT의 중요한 개념 2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NCT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학교가 있고 그 안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NCT가 학교면 그 안에 동아리처럼 여러 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NCT 자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유닛 팀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단 고정팀이 있고 유동팀이 있어요. 고정팀은 딱 그 팀으로 묶이면 멤버가 딱 정해진 거죠. 뭐 멤버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 기반 팀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데뷔했던 NCT 127. 127이 서울의 경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의 심장부에서 데뷔한 팀이다. 여기서 깨달음 온 거예요 지금. 127명이 아니었어? 아키바 뒤에 숫자가 사람 숫자인 것처럼 NCT 127은 서울의 경도를 따서 서울 기반 팀, 한국의 팀이에요. 그게 이제 NCT 최초 데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연합팀은 말 그대로 연합이니까 유동해서 연합할 수 있잖아요. 멤버가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 번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멤버 뭐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시즈니 분들 계시면 야 도재정 있잖아 이럴 수 있는데 NCT 도재정이라고 있어요. 도재정은 이제 도영, 재현, 정우 3명으로 이루어진 유닛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NCT의 고정팀, 유동팀에서 예외적인 팀인 거죠. 근데 이거는 SM의 유구한 역사, 전통이에요. 뭐 테티서 아시잖아요. 이게 3글자 해가지고 모으는 거. 팬들이 도영, 재현, 정우 잘 어울리는데 셋이 묶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묶인 게 도재정이라고 한다면 도재정도 인기 진짜 많죠. 첫 지역 기반 팀 아까 얘기했죠. NCT 127 이게 이제 서울 팀이야. 그리고 중화권 기반 팀이 있어요. 주로 이제 멤버들도 중화권 그리고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팀 그게 이제 웨이비 이게 NCT 안에 있는 팀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일본 기반 팀 원래 예전에는 NCT 도쿄라고 했는데 결국은 NCT 위시란 이름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죠. 막내 팀 보면 진짜 애들 귀엽거든요. NCT 위시 이쪽이 이제 일본 기반 팀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무한 확장 시스템이 종료되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무한 확장이라는 게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지역 기반 팀을 얘기했잖아요. 고정팀. 그럼 연합팀은 뭐가 있냐? 연합팀은 지금 결론부터 얘기 안 하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연합팀은 NCT 드림이라는 팀이 있고요. 오늘의 주제죠. 그다음 NCT U라는 팀이 있어요. 이 NCT U는 유나이티드라는 뜻인데 이거는 NCT U라는 이름만 있고요. 고정 멤버가 없어요. 곡이 나왔는데 이 곡에는 얘네가 어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NCT U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끝. 또 다른 곡이 나왔어. 이 곡은 다른 멤버로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CT U는 케이스만 있는 거야. 케이스. 다른 팀은 케이스 안에 애들도 딱 같이 있는데 NCT U는 케이스만 있는 거야. 그때 이렇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무한 확장이 종료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키바 시리즈 같이. 근데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긴 있어요. 무한 확장, 무한 개방이라는 게 장점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팬들이 덕질을 하기 위해서 깊게 몰입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한 가지 큰 문제 때문에 무한확장을 종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는 오늘의 메인 서사의 주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NCT 드림이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NCT 드림은 왜 드림이냐면 청소년 연합팀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청소년들에게 꿈을, 어른에게는 힐링을 뭐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원이 미성년자일 때 데뷔를 했겠죠. 데뷔 당시 만나의 기준으로 맏형 리더인 마크가 17살, 런쥔, 제노, 해찬, 재민이가 16살, 천러, 지성이 14살, 평균 나이가 15.6세. 너무 어린 거예요. 아이돌 남자 보이그룹 중에 제일 어렸을 거예요, 아마 데뷔 나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연합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뭐냐면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일 때 데뷔를 하고 멤버 중에 만 20살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진짜 학교. 진짜 학교 느낌으로. 데뷔 때 영상을 보잖아요. 지금 그 추인검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너무 애기들이 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사실은 제 아내도 처음부터 시즌이 아니었어요. 데뷔 때 보고 좋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배덕감이라고 해야 돼. 죄책감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새 이런 멋진 청년이 됐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빠진 케이스거든요. 제 아내는. 제 아내도 오늘 설명할 서사 때문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운전기사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 이상한 느낌인데 이게 너무 어린 거야. 근데 데뷔가 이렇게 어렸을 때면 연습생 생활은 언제부터 했겠어요? 더 어렸을 때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NCT 드림의 멤버 7명은 학창 시절이 보통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10대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너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보통의 10대들의 학창 시절에 비해서 거의 그 부분이 제거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자컨할 때 멤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아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학여행 그런 얘기예요. 학교 끝나고 분식집 가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아, 저런 걸 못 해봤구나 싶은 게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 경험이라는 것과 개별 경험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의무 교육 때문에 공통 경험이 10대 때 혹은 그 전에 먼저 있고 그 다음 점점 더 개별 경험의 세계로 애들을 보내는 느낌으로 이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죠. 모든 나라가. 당연히 인간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토대가 있으면 유대감, 공감대 이거 쉽게 얻을 거 아니에요.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은 뭐 다 좋아하잖아요. 몇 명 빼고. 아니면 뭐 공통 지역, 뭐 거기 사셨어요? 뭐 그 동네 살았어요? 뭐 공통 대학교, 군대, 회사.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공유 경험을 찾는 존재거든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10대 시절의 학창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대부분 가장 광범위하게 묶을 수 있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입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머리 잡죠, 이렇게. 동아리 그럼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이 NCT 드림의 멤버들은 지금 10대 학창시절이라는 가장 거대한 공유 경험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구멍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그 나이 때에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라는 게 보통 학교 친구 우정인데 그렇다면 그 공백을 뭐가 채워줬을 것이냐? 멤버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팀하고 다른 시작이에요, 완전히. 인간이라면 보통 갖고 있는 부분이 빠져서 생긴 거대한 구멍을 서로가 채워줄 수밖에 없는 채로 7명이 모인 거야, 처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0대 학창시절이라는 게 그 당시의 공유 경험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도 중요하냐면 세상이라는 거는 변수로 가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인생이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닥쳤는데 이거 겪어본 일이네 그러면서 그 변수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매뉴얼이 여러 개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 부릅니다. 어떤 일이 닥쳤는데 막 처음 겪어본 일이라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할 때 아직 경험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0대는 보통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한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도 있죠. 첫사랑도 있죠. 외부의 온갖 사건, 사고들에 대응할 매뉴얼이 어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대라는 나이대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수밖에 없는 나이대라는 거죠. 지금 이 나이대 시기에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NCT 드림은 바로 옆에 7명 멤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두 인물을 친하게 붙이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같은 고통 속에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왕좌의 게임에서도 아리아 스타크 어린 여자애하고 그 미친 개인가요? 그 두 명이 같이 여정을 떠나니까 친해지잖아요. 아니면 제일 흔한 거 서로 싫어하는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에 넣고 고장 내버리면 어떡해?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내면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처음에는 막 싫어하겠지만 금세 서로의 속을 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같은 참호 속에 있던 경험, 전우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영화 레비톨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레비톨이 니콜 키드먼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어떤 여자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아주 어린 애였는데 그냥 차에 치여서 죽어요. 아들이 죽은 엄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차를 운전한 애가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걔는 전방주시 잘했고 정속주행했고 안전운전을 다 했어요. 애가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도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애를 죽인 거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니콜 키드만이 연기한 베키라는 이 인물이 나중에 뒤에 가잖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차로 치는 애 걔밖에 없어요. 공유 고통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흔한 공유 경험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NCT 드림의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기본적인 어떤 뭐 고된 일정도 있었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뭐 10대 학창 시절 이게 빠진 그 공백을 다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나이 때 겪을 불안함, 두려움 이것들도 멤버들끼리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이것도 있어요. NCT 드림은 고정팀이 되기 전에는 정규 앨범도 안 나왔어요.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고용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지금 겪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팬들이 드림 바이브라고 부르는 건데 같은 팀 멤버 더하기 친구 더하기 가족의 느낌의 어떤 종류의 유대감이 눈으로 보이는 유대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일컫는 용어가 심지어 드림 바이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K-POP 그룹 검색을 해보면 그 멤버들 안에서의 뭐 땡땡즈 이런 식의 어떤 관계성 자체를 되게 핵심 요소로 그냥 포인트처럼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세계에서 이 NCT 드림이라는 팀은 멤버들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너무 가득 차서 넘쳐 흘러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야채튀김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야채튀김. 서로 너무 꽁냥꽁냥 붙어있고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팬들이 만든 용어가 야채튀김. 그리고 우정 중독. 이게 다 이제 NCT 드림의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험이거든요.
이 NCT 드림이 이러다 보니까 팀의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단체 얘기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대강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전원이 모여서 온갖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서운했던 것부터 해서 뭐 회의도 하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얘기를 뭐가 됐든 모든 얘기를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게 이제 팀의 규칙이 될 정도로 일종의 팀 전통 같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NCT 드림은 아까 고정팀, 연합팀 중에 뭐라 그랬죠? 드림은 연합팀. 오, 정답. 청소년 연합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확장 시스템 안에서 연합팀이면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리더이자 맏형인 이 마크의 졸업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이 상황에서. 영화 같다. 자, 일단 시간 순으로 보면 2016년 8월 25일에 NCT 드림이 데뷔를 합니다. 추인검이란 곡으로. 7명이죠. 근데 중간에 센터를 맡고 있는 재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딱 처음 보면은 남궁민 배우인가? 이렇게 되게 잘생긴 쪽으로 되게 닮았어요. 근데 그 아무튼 재민이라는 친구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활동을 쉬게 돼요. 자, 6명이 됐죠. 이 6명인 상태에서 첫 1위를 합니다. 마지막 첫사랑이라는 곡으로. 막 애들 막 울고 난리 났어.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가 돼서 미니 앨범 2집 위고업 때 다시 재민이가 복귀를 해서 7명이 됐어요. 근데 이 해가 리더인 마크의 마지막 해거든요, 지금. 2018년도가. 이제 곧 이번에 끝나면 졸업해야 되는 거야. 드림에서 첫 졸업생이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런 관계성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해서 Dear Dream이라는 제목의 마크의 졸업 노래를 같이 만들어주거든요. 편집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눈물 포인트가 좀 있는데 아무튼 이제 7인조 드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2018년 연말에 드림쇼라고 이제 NCT 드림의 정규 콘서트를 하는데 마크가 이제 마지막인 거잖아. 근데 그 드림쇼에 이제 멤버별 엔딩 멘트를 하거든요. 그때 약간 그 마크 엔딩 멘트 직캠 같은 거 찾아보시면 거의 공연장이 아니야. 울음 바다 완전 오열 소리밖에 안 들려. 막 난리 났어, 진짜. 근데 이 마크랑 멤버가 맏형이잖아요. 좀 듬직해요, 애가. 눈물을 되게 잘 참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서 속으로 울어라 뭐 그런 모먼트들이 팀들마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위 했을 때 울어주면 되게 더 카타르실 수도 있고 마크는 울음을 잘 참아요. 얘가 여기서 하늘을 밝게. 와, 끝났다. 그때 이제 직캠 주변에 소리가 막 졸업 축하해 막 이러는데 마크가 참고 있는 거야, 눈물을. 생각해봐. 그 슬램덩크에서 북산고 마지막에 채치수 졸업할 때 어땠어요? 아, 그 느낌 아시겠죠? 말을 못 잊잖아. 우리 지금과 함께 이 서사를 해왔는데 여기서 얘가 나가는 거잖아. 이제 이 세계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때 이제 그 맏형 마크가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이제 나갈 때 나온 노래 캔들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좋은 노래 되게 좋은데 거기 가사에도 내년 이맘때에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팬들이 이제 그 보면 이제 눈물을 버티는 거지. 결국 맏형 리더 마크는 졸업해서 팀을 떠납니다. 반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얘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팀 전통이 뭐라고? 단체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때부터 안 했어요. 얘들은 맏형 없으니까. 되게 허전했겠다, 멤버들. 멤버들이 제일 허전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길다고 할 수 있는 공백기가 NCT 드림에게 찾아오고, 근데 덕후들에게 있어서 이 공백기라는 게 참 되게 헛헛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봤던 거 또 보고 들은 거 또 듣고 사건 돌려보고 뭐라도 좀 줘라 제발 이런 시기가 이제 공백기거든요. 이럴 때 또 이제 NCT 드림의 뭐 제노 이런 애들은 스케줄도 별로 없는데 꾸준히 어디만 갔다 오면 틀어가지고 10분이라도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되게 고마운 멤버들도 막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음이 그렇잖아. 제노는 완전 사모예드 같이, 사모예드라고 불리는 되게 몸 되게 좋은 애 있거든요. 몸 되게 좋아졌지. 이랬던 꼬맹이가 요래됐습니다 했는데 어깨가 막 하여튼 그건 제노가 옛날부터 그랬지. 아무튼 드디어 이제 다시 컴백을 하는데 6명이잖아요. 약간 짠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아이돌들 보통 인사할 때 구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NCT 드림만의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리더인 마크가 Your Dream 하면은 나머지 애들이 쩔어주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크가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속삭이면 속삭이고 이 선창자가 하는 것대로 따라 해야 되는 그 룰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 선창 요 드림을 마크만 할 수 있거든요. 딴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 요 드림 구하면 아무도 안 따라 해줘요. 그 정도로 정해진 룰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6명이잖아요. 마크가 없잖아.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 걸어요. 전화로 요 드림을 해달라고. 형한테. 좀 짠해, 그 장면이. 구호 선창을 전화로 부탁하는 그걸 보면 좀 짠한 게 있어요. 자,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지금 메인 보컬 또 저도 되게 좋아하는 멤버인데 해찬이라고 있어요. 노래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는 그 마크랑 같이 NCT 드림이기도 하지만 NCT 127 고정팀 NCT 127의 멤버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백 뮤비를 찍을 때 해외 투어 중으로 해찬이 또 지금 가 있어 127에. 그러니까 5명인 거예요. 또 뮤비 안에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원래 7명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서사 속에서 쭉 살아왔는데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어딘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보여진다는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다음 해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4명이 같은 나이잖아. 공공지라고 부르거든요. 공공지. 런쥔, 제노, 해찬, 재민이가 20살이 됩니다. 그게 넷이 졸업하면 천러 지성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애 입학시키나?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해 연말에 드림쇼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마크 하늘 볼 때 같이 이 4명이 이제 엔딩 멘트를 하잖아요. 그 다양한 직캠들을 찾아보시면 안 들려요. 거의 오열 소리밖에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해찬이, 아까 얘기했던 해찬이 메인 보컬, 걔가 엔딩 멘트 할 때 애들도 거의 쓰러져. 무대에서 엔딩 멘트 하다 말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느라 말을 못 이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걔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난 몇 년간의 세계가 여기서 끝난다,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겨져 버리는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거는 종합적인 체험인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돌을 깊게 좋아한 적이 없다가 NCT 드림 좋아하면서 좀 판 건데,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이건 종합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체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곡을 좋아하거나 어떤 앨범을 좋아하거나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각 멤버들의 어떤 디테일한 면면들의 마음도 이입했다가 심리적으로 의지도 했다가, 특히 올팬인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게 그 멤버들 간의 관계성들을 다 묶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지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졸업 때 4명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 하나의 그룹을 되게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잠깐의 한 시기만을 추억해야만 하는, 남겨진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엄청 큰 상실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돌과 팬 그리고 소속사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죠. 아이돌 덕질해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아이돌 팬은 소속사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속사한테 불만이 많죠. 하지만 그 소속사가 우리 애들, 내가 좋아하는 이 그룹의 이 팬의 활동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것도 사실이죠. 잘 못한다고 느껴져서 그렇지. 소속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자기들의 존재하는 이 의미의 가장 가운데 팬덤이 있죠. 근데 그 팬덤이 제일 무서워. 세상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들이야. 그러니까 이 소속사 팬덤은 서로를 중요하다고 머리론 여기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팬덤을 관리하는, 팬덤을 상대하는 전문가가 그 회사의 제일 베테랑인 경우도 많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팬하고 소속사의 관계 양상도 다양해요. 애증의 관계도 있지만 SM과 핑크블러드는 진짜 애증의 관계죠. 핑크블러드는 SM의 유서 깊은 그룹을 쭉 이렇게 좋아해왔던, SM의 철학도 알고 있고 SM의 계보, 전통, 유전자를 알고 있죠. 그래서 SM 상이랑 얼굴이 뭔지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핑크블러드, H.O.T 때부터 쭉 좋아했어. 뭐 그런 거죠. 확실한 건 이 팬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이상의 임계점을 넘을 정도로 한 방향으로 몰려있다. 그러면 그걸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깡패가 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야, 그거는. 그래서 지금 NCT 드림이란 팀의 성공 서사랑 제일 아픈 서사가 동시에 쌓이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7명의 관계성은 공고해져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팀은 함께 할 수 없어. 졸업해야 돼. 나가야 돼. 풀풀이 흩어져야 되는 거지. 다시 같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중에서 애틋하다라고 말하는 서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NCT 드림의 이 졸업 서사예요. 왜냐면 지금 결국은 고정팀이 되기 전에 이 앞부분에서 7명이 다 같이 활동한 게 2곡밖에 없어요. 데뷔할 때 추인검, 그다음에 재민이가 컴백한 위고업, 그 외에는 다 6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이런 느낌인 거죠. 졸업 시스템이 되게 팬들을 애틋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게 소속사가 의도한 게 이 애틋한 거를 기획을 했는지. 전 애틋함을 기획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일본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키바 48 모닝 무스메도 그렇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팀이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조랄까, 그리고 정체성 같은 틀 안에서 이번 멤버들은 어떻네 하고 새롭게 또 좋아하고, 누구 나가면 그냥 인사해주고, 여기에는 조금 더 소비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멤버들이 나에게 선사하는 체험을 돈 주고 소비하고, 좋았다 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의 아이돌 팬 활동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자아의 좀 더 중요한 지점을 그 팬에게 넣어요. 그 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바뀌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래서 나 저 팀의 팬으로 보여지는데 나쁜 행동을 하거나 신뢰되는 행동을 하면 저 팀이 욕을 먹을 수 있으니 쓰레기도 줍고 플로깅도 하고, 이런 행동이 이제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내 일부가 어떤 다른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는 감각. 근데 그게 내 자아를 좀 더 좋은 쪽으로 확장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팬들이 일부를 바치게 해놓은 다음에 졸업을 시켜버린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던 거죠.
일본 시스템하고 한국은. 그래서 무한 확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의도도 나오고 뒤늦게 밝혀진 리스크도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마음을 줘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매트리스 뒤통수에 플러그 꼽듯이 마크 졸업 끝? 이제 더 이상 7명 아님 이래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겨져 버리는 마음이 있다고. 이 서사 자체가 너무 영화 같다고 느낄 정도의 서사기 때문에 이 서사 자체가 NCT 드림의 시즈니드에게는 그 자체로 눈물 버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공고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스토리 캠프 채널의 기조잖아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서사가 있어요. 서사를 만들어 가겠죠. 근데 NCT 드림은 그 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그린 듯한 서사가 녹아있는 팀이라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서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남자 그룹은 관심은 있지만 내가 팬이다라고 말하는 건 NCT 드림밖에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결국 이 다음 해에 SM이 졸업제도를 폐지합니다. 근데 졸업제도를 폐지했어도 거기서 끝나면 우리 7명이 아니잖아. 마크가 다시 돌아와요. 마크가 다시 NCT 드림으로 재합류를 하면서 7명 버전의 체제가 드디어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입덕을 하시거나 시즌이가 좀 뒤늦게 되신 분들도 요 서사를 찾아보고 감정을 되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시간으로 이 서사를 따라온 팬들이면 어땠겠어요? 이때 마크가 돌아올 때 느낌이 어땠겠어? 이런 이야기가 뒤에 깔려있다 보니까 7명이 전부 모여있을 때의 NCT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7드림이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7드림 그러는 거예요. 우리 7드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N드림이 아니잖아. 7드림이잖아. 그건 그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애들은. 그래서 애들은 막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7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팬들 지금 난리, 그래서 생각해 봐. 얘네 드림쇼 7 때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러다가. 제가 드림쇼 2 앙콘 때 VCR 스토리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VCR 영상에 들어갈 그림 작가도 동료 웹툰 작가로 섭외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데뷔하고 나서 재민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가 활동을 쉬었을 때 1위를 했다고. 그때 그 곡이 마지막 첫사랑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작가님한테 마지막 첫사랑 때 뒤에 나오는 VCR 영상에서 그 애들 종이 자동차 타고 막 그런 장면에 그 당시 없었던 재민이를 꼭 넣어서 잘 보이게 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 팀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나는. 그때 재민이 없었는데 이렇게 7명이 있네? 7명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네? 이게 다른 거야, 느낌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규 5집이 Go Back to the Future잖아요. 그 프로모션 영상에서도 다 같이 활동을 못했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로 다 같이 7명이 다시 가보는 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다 알고 있는 거지. 팬들도 알고 얘들도 아는 거지. NCT 드림이라는 팀은 요 시점, 7명이 된 시점 이후부터 완전체로 모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행보로 그냥 쭉쭉쭉 완전 스타 보이그룹 반열로 그냥 쭉 달려나가거든요. 자세한 기록이나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시즈니 분들은 뽕이 차고 싶은데 왜 말을 안 해? 왜 언급을 안 해줘? 이러실 수 있는데 관심이 생긴 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영상에는 기록이든 뭐 터져 나갈 만큼 많습니다.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원래는 멤버들 설명회, 각 멤버별 설명회나 관계성 설명회나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냐면은 뭔가에 빠져가지고 덕질하는 마음을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그걸 위한 채널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가끔 양날의 검인 게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빠져드는 걸 막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 하나에 깊게 파고 들어간 마음은 그만큼 고이기가 쉬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좀 새롭게 설레는 기분을 이거 처음 겪어보는데 좋네? 이런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은 분들, 관심이 없던 분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제일 도움되는 초대권이 저는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 음악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작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이야기라는 게 가장 훌륭한 초대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채널이 스토리 캠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NCT 드림이라는 팀 한번 음악도 좋은데 애들도 귀엽고 좋은데 들어봐. 이거보다는 이런 서사가 있는 팀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몇 명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은 뭐 시즈니 분들은 제가 좀 미흡한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모쪼록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부족한 설명은 댓글로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댓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쪽 마지막 마무리로 NCT 드림이라는 팀으로 좀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기에 적절한 몇 개의 현관문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웹소설 같은 건 좋아한다. 나는 어떤 이야기, 서사 이런 거 좋아한다. 근데 아이돌은 몰라.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얘기도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백덕수 작가님의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이라는 남자 아이돌 소재의 금자탑 같은 웹소설이 있어요. 거의 뭐 역작입니다, 역작. 근데 이거는 남자 아이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정신없이 볼 수 있는 소설, 정말 잘 만든 소설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남자 아이돌은 이런 즐거움으로 파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한번 NCT 드림 쪽으로 오시는 것도 좋고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이돌 음악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NCT 드림의 음악을 현관문 삼아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 되게 NCT라는 전체 팀이 네오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컨셉이 되게 세거나 우리가 흔히 요즘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이돌 곡 같은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하기 좋은 곡, 군무춤에 멋있을 곡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아닌 곡도 있지만 NCT 드림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곡도 되게 많아요. 음악 자체만으로도 음악 취향에 어필할 수 있는 곡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얘기한 서사가 잘 녹아있는 명곡이 Graduation이라는 곡이 있어요. 졸업. 그레이주에이션이 그래서 약간 눈물 버튼, 팬들은 눈물 버튼 느낌인데 애들도 이제 그래서 이 곡을 되게 졸업이란 말을 되게 무서워했다가 지금은 웃으면서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가사가 나와요. 난 이제 그만 졸업하려고 해가 나 이제 그만 졸업할게 이것도 있지만 졸업 그만하고 싶다 이것도 있거든요. 중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으로는 이제 브로큰 멜로디나 고래 같은 노래는 밴드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음악적으로 되게 좋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런쥔이가 부른 난데모나이야 혹시 아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이름은 엔딩곡이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보다 런쥔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웃긴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런쥔 프롬 홈 음이탈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우울할 때마다 찾아보는 건데 약간 이게 웃음벨 되게 잘 듣는 웃음벨인데 웃긴 짤 이런 거로 한번 입덕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우리 런쥔이 프롬홈 음이탈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볼 때마다 빵빵 터집니다 저는. 그리고 춤 영상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워낙 챌린지 되게 춤 잘 추는 사람들의 쇼츠 릴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NCT 드림의 마청과 막내 마크와 지성 이 두 사람의 춤 챌린지가 약간 넘사해요. 진짜 멋있거든요. 특히 지성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인데 지성이가 주로 하는 챌린지 뭐 예를 들면 그 블루책 때 지성 챌린지나 최근에 마이클 잭슨 춤추는 쇼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메인 댄서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댄싱 하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댄싱 하이에 지성이가 나왔어요. 아이돌인데 왜 나왔는지 인터뷰할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왔다. 애들은 10대가 없으니까 서사가 다 몰아져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이그룹 혹은 걸그룹 아이돌 팬하고는 좀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나이도 있고 저는 좀 더 유사 부모 비슷한 느낌? 유사 삼촌? 응원에 가까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애들이 이 멤버들이 좀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있죠. 부모님의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근데 이 멤버들은 굉장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 라이브를 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작품을 그려준 동료 웹툰 작가 보듯한 리스펙트가 좀 있어요.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나와요. 그 라이브를 보면. 그래서 복잡 미묘한 느낌의 심리로 저는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 NCT 드림의 드림쇼의 일부로서 제가 작업을 했을 때도 약간 좀 더 동료 작가 협업 느낌? 응원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의 리스펙트를 갖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단 저도 제 아내도 올팬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최애캐가 있다면 제 아내는 런쥔, 런프. 여기서 말하는 런프, 푸가 이제 최애캐 혹은 개인 팬으로서 누굴 파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푸가 무슨 프사 그 사람을 해놨다고. 두 분 다. 사실은 저도 런프라 부르는 건 알아. 근데 그 어원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약간 설이 있더라고요. 혹시 틀렸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사실 아저씨입니다. 런프, 푸사, 런쥔 푸사, 마크 그러면 마크 푸사. 털프. 너무 싫다. 이거 아이돌 용어인데 지금 아이돌 용어인데 털프가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고 좀 마음이 약하는 멤버가 지성이 막내. 지성이가 막내 어렸을 때 꿈이 웹툰 작가였거든요. 진짜요? 막내가 보통 듬직한 경우가 있거든요. 막내니까 더 형들을 챙기고 쓴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오는 갭이 귀여운 게 있어요. 막내인데 햄토리 같은데 형들한테 막 뭐라 하고 그리고 지성이 같은 경우는 우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실제로 우주 천체에 대해 관심이 엄청 깊어요. 근데 제가 우주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일단 춤추는 거 보면은 좋아하게 돼요. 너무 잘 춰. 마침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7월 14일이 NCT 드림의 신곡 컴백 날이긴 했어요. 절대 타이밍 노려서 한 게 아니고 진짜 공교롭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더블 타이틀이거든요. BTTF랑 칠러 이 새로운 곡들하고 새로운 활동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일단 칠드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하고 마음 둘 다의 건강하고 행복입니다. 시즌이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제 컴백 시기니까 이제 팬들이 제일 신나는 시기잖아요. 신곡 돌아오면 할 거 많거든요. 막 먹을 거 많고. 이제 시즌이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되게 신명나는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모두 즐겁게 잘 응원하면서 즐겁게 이 시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40대 수염난 털보 아저씨가 말해주는
NCT 드림의 깔린 서사 설명회였습니다.